자, 오늘은 잘 달리기 위한, 빠르게 달리기 위한 운동들을 알려주려고 한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달리는 게 좋은 달리기인지, 어떤 방법으로 달리면 무릎이 아프지 않게 달릴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알려줬다. 오늘은 2탄 실전편이다. 무릎을 다치고 난 뒤에 지난 10년간 뛰어본 적이 없던 나를 달리기의 세계로 끌고 간 사람이 있다. 바로 오늘 운동을 알려줄 동료 선생님이다. 지금까지 잘 달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더 빠르게 달리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10km 등의 마라톤에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기를 바란다. 물론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몸이 좋기 때문에 영상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봐야 둘 다 원빈보다는 못생겼고 김종국보다는 몸이 안 좋다. 어쨌든 오늘 영상을 보고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무조건 당신의 달리기 페이스가 빨라질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았다면 누르고 시작해보자. 그럼 렛츠 기릿. 첫 번째 운동은 날개뼈 벌리기이다. 날개뼈 벌리기? 그렇다. 잘 달리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운동이다. 달리기를 다리로만 한다는 착각은 이제 그만. 팔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없다면 빨리 달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팔을 잘 흔들기 위해선 날개뼈가 먼저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팔을 90도 정도 구부린 다음 펭귄처럼 옆으로 벌려주자. 팔꿈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팔만 움직여 날개뼈가 모인다고 생각해보자. 30회 정도 가볍게 몸에 열을 낸다는 느낌으로 시작해보자. 두 번째는 한발 서기를 해보자. 한 발로 서기 위해서는 고관절을 굽히는 능력과 지지발에서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달리는 동작에서 한발 서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다. 한 발로 선 채 중심을 잘 못 잡는 사람이 평소 자주 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연속성이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달리는 것일 뿐 사실은 관절에서 미세 손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일지도 모른다. 영상으로 보고 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의자에서 일어서서 한 발로 선 채 남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자. 이 뭔 개소리야! 한 발로 선 채 영상을 끝까지 봤다면 이번엔 발에 밴드를 걸고 무릎을 올려보자. 고관절 굽힌근 강화를 위한 운동이다. 밴드의 장력을 이겨내면서 다리를 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것이다.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따라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너무 힘들다면 기둥을 잡고 하거나 벽에 손을 짚고 해도 된다. 내가 영상에서 밴드나 요가볼 등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누군가 댓글로 밴드 판매업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솔직히 말한다면 전혀 아니다. 소도구는 덤벨, 바벨이 줄 수 없는 이점들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뿐이다. 비주얼적인 몸을 만들고자 하는 회원분들은 당연히 덤벨과 바벨을 더 많이 사용한다. 자, 이번엔 벽으로 가보자. 한발 서기가 잘 안됐던 분들은 벽에 손을 짚고 한 발을 올려보자. 아마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는 고관절을 잘 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리를 그냥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지지발에서 발가락을 눌러 지면을 누르는 반발력으로 반대쪽 고관절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자세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렇게 자세를 만든다. 우선은 찍어놨는데 과연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독자분들을 향한 선생님의 배려니 잘 보고 저런 자세는 만들지 않도록 하자. 방금 전 지지발에서 발가락을 잘 눌러 그 힘으로 고관절을 들어 올리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아리에 힘이 필요하다. 종아리에 충분한 힘이 있어야지만 그 탄성으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게 된다. 처음 해보는 분들은 먼저 양발로 해보자. 충분히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절대 터지지 않는다. 양발이 쉬운 분들은 이렇게 한 발씩 해보자. 이번엔 진짜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극이 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절대 터지지 않는다. 우리는 스텝박스를 이용했지만 없다면 두꺼운 책도 상관없다. 아니면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해도 된다. 물론 하다가 다른 분과 마주쳤을 때의 민망함은 직접 감수해야 한다. 서서 하는 동안 힘들었다면 이번엔 누워보자. 누운 채로 엉덩이를 먼저 들고 한쪽 발로 지지를 한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몸통을 향해 들어주면 끝. 이제 엉덩이 높이를 유지한 채 반복해서 다리를 들어주면 된다. 하는 동안 허리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지지하는 쪽에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를 꼭 느끼면서 해주자. 다 했다면 누운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던 밴드를 한 번 더 사용해보자. 만약 밴드가 없다면 맨몸으로 자세 위주로 따라해보자. 밴드를 발등에 끼우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90도 정도로 만든다. 한쪽에서는 고관절이 펴지지 않게 유지하고 반대쪽 다리는 밴드를 끊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아래로 쭉 편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운동을 하는 선생님은 너무 사기캐이다. 저게 뭐 힘든가 싶겠지만 한 번만 따라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다. 하는 동안 허리는 당연히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수록 배가 타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뻗은 다리는 지면에서 가까워질수록 힘들게 되고 지면과의 거리가 높아질수록 쉽게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인가? 누운 상태에서 벽으로 가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보자. 운동을 지도하다 보면 햄스트링이 생각보다 타이트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걷거나 달릴 때 햄스트링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얘기고 언제든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평상시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해주자. 다음은 엉덩이 스트레칭을 해보자. 일명 비둘기 스트레칭이라고 불린다. 해부학적으로 앞에서 무릎을 잘 들기
달리기 위해서는 뒤에서 엉덩이가 잘 늘어나야만 가능하다. 달릴 때 엉덩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언제든 쓸 수 있는 유연한 상태여야 한다. 마치 예열을 끝낸 자동차처럼 말이다. 그렇게 평소 잘 준비되었을 때 달리고 나면 엉덩이를 잘 썼다는 느낌에 엉덩이가 기특할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카우치 스트레칭이라고 불리는 동작이다. 카우치라는 이름답게 소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벽에서 해도 된다. 집에서 할 때는 저런 나무 스틱 대신 방바닥 밀대 같은 걸 잡아도 된다. 그것도 없다면 허벅지에 손을 얹고 하면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고관절을 몸쪽으로 잘 끌어당겨야 한다. 카우치 스트레칭은 끊임없이 수축한 고관절 굽힌근을 늘려주는 아주 좋은 스트레칭이다. 고생한 고관절 굽힌근에게 휴식을 선물하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운동을 한번 정리해보면 가동성 운동, 안정성 운동, 강화 운동, 스트레칭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다양하고 필요한 운동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해봤다. 오늘 운동들은 더 빨리, 더 잘 달리기 위해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될 것이다. 머리로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따라해보자. 당신의 달리기는 머리가 아니라 따라할 때 빨라질 수 있다. 그럼 오늘 운동 끝.